4월 말부터 진행된 여론조사를 어제 것까지 CBS 조사 것까지 보니까 이건 뭐 하정우 후보의 어떤 하락세,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거의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거의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진짜 상승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일단은 뭐 공통적인 점은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배 소장님 분석 한번 해주시죠. 저희 좀 볼게요. 지금 뭐 네. 이걸 너무 시계열상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할 겁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네. 한동훈을 가만히 보세요. 네. 처음에는 좀 미약하다고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출발할 때는 뭐 한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박민식 후보하고는 큰 차이가 아닌데 어느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치고 올라가요. 네. 쭉 오른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죠. 자, 저 지점이 무슨 지점일까요? 이른바 하정우의 악수 실수, 그다음에 손털기 오빠 손털기 논란, 또 오빠 논란, 네. 저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하정우를 저렇게 등고점에서 38 여러분들 보실 때 저 왼쪽 편에 한 3-4번째, 5번째 보면 저게 누구 덕분이냐 그래서 재수 후광입니다. 아. 전재수 후광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내려와요. 본인이 더 이상 뭐가 없어. 하정우가 안 보여. 반면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일관된 곡을 통해서 일관성을 통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꺼지는 저 지점이 5월 8일에서 10일 시점이 이른바 민심 단일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한번 등고선이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삭발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죠. 네. 붉은색을 보면. 네. 근데 다시 17%로 내려와요. 이 이야기는 네. 이 대결 자체를 한동훈 대 하정우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더 크게 보면은 네. 한동훈 대 전재수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저기서 이 전재수가 손을 놓는 순간이 5월 17일, 19일 시점에 전재수는 올라가는 그래프, 아. 부산 네. 그래프를 한 번만 확 정말 바꿔줄 수 있나요? 정말 네. 테크니컬 보시죠. 저 지점에 딱 올라가죠. 네. 17일, 19일에 전재수 올라가죠. 다시 한 번 더 바꿔주세요. 네. 17일, 19일에 하정우로 내려오잖아요. 17일, 19일 내려왔죠. 리서치 리소스. 네. 저 지점이 뭐냐면 네. 이제는 전재수가 손을 놔요. 거의 손을 계속 잡았다가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손을 잡았다가는 네.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35.8로 반등하죠. 네. 저거는 누구 후광인 줄 아세요? 누구? 김어준 후광이에요. 아. 김어준 후광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네. 네. 잘 보세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꺾여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네. 40.2에서 40.7로 다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정우로서는 김어준 후광 정도 가지고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김어준 후광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고령자들은 김어준이 이 선거에 영향을 줘? 네. 그럼 난 싫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박민식 쪽이 올라가기는커녕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대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추세라든지 그럼 쫓아가는 어떤 힘의 동력, 에너지 상태를 봤을 때는 이건 글쎄 우리가 단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접전 양상이긴 하지만 한동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여기는 북값은 박근혜도 못 미쳐. 그리고 보시면은 네. 40.7이고 35.8이고 17.9잖아요. 네. 거의 결정할 사람들이 다 결정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40.7하고 35.8만 해도 75.8이지 17.9 더하면 얼마입니까? 저것만 해도 95가 넘어요. 95가 넘어요. 이미 결정할 사람들이 다 결정했기 때문에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아. 이게 반응에 여력이 없네. 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의 좀 소극적 선거운동이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네. 그런 정체의 원인이라고 네.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저기 꺾이는 시점, 네. 양측이 크로스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 주식 논란이 나왔을 때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네. 본인은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피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해명이 안 되는, 들어도 잘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피하듯이 할 게 아니고 진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된다. 뭘 까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계약서를 까든지 티브조차도 없어서. 아니 뭐 계약서를 까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명도 명확하지 않아. 그게 하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5월 21일 날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나.
그 약간 지금 그 한동훈은 거의 반 미친 것처럼 선거운동을 해요. 그렇죠. 유세차 난간위에 막 올라가고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근데 하정우 후보는 좀 평온해요 여전히. 네. 뭐 본인이 열심히 하겠지. 네. 근데 보기에는 상대적인 거니까 맞아요. 캠페인이라는 것도 하정우 후보가 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가뜩이나 그렇죠. 그 부산 북구 얘기하면 한동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 위주로 이걸 이슈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어떤 캠페인을 더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화제가 되도록 하든지 네. 이슈를 주도하든지. 네, 맞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TV 토론이 있고 네. TV 토론에서는 뭐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하정우 후보로서는 강렬한 뭔가가 필요해요. 강렬한 유권자들이 뭐가 있을까? 하정우를 다시 볼 만한 네. 그게 뭐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뭐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네. 캠페인의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얌전하고 너무 평이하고 맞아요. 네. 너무 재수행님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대통령하고 재수행님만 네. 하다가 그러면 선거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진짜 한번 제기한 안 돼. 그 제기한 그 진짜 뭐 네거티브 한 방이거든요. 검증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격이 돼 버렸거든요. 진짜 이 뭐 엎어것도 아니고 잽 몇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진 꼴이 돼 버려서 오히려 저는 진짜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조금 공세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토론도 뭐 하면 토론이라도 먼저 하자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슈를 조금 주도해가는 느낌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 선거구에서 뭐 박민식 후보 측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검증하자는 얘기도 안 나왔고 뭐 그냥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난만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선거가 의외로 싱겁게 좀 끝나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하고 5시에 구포역에서 전재수 그 후보하고 공동 유세를 한대요. 네, 요거를 저는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친 듯이 선거운동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 저는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인 캠페인 모드에서 특히나 저는 그 사진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찰밥 할머니 있잖아요. 뭐 기획을 연출을 했던 청와대로. 그러니까 그 뭐 바닥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모습이 일단은 참 일단 선거운동을 네. 세 후보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잘해요 지금 객관적으로. 그건 뭐 저도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좀 그런 것 같더라. 세 후보를 비교하면 그런 것 같다라고 하고요. 우리 저기 배정찬 소장님 오늘 조금 일찍 나가셔야 한다고. 안 돼.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아니 불가피한 사정이 배수장님 있어요. 가면 저거 누가 분석을 해? 분석은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 할 건 다 했는데 네네. 여론조사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 분석을 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불가피하게 조금 일찍 가신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렇다고 방송이 일찍 끝나지는 않아요. 방송은 시간은 맞춰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북갑에서는 거의 이제 굳어지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제가 눈여겨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의 합이 한 번도 60을 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두 후보는 어떤 조합이든 간에 60 언더 60인 거야. 그러면 40 정도가 하정우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인데 그걸 지금 못 가져. 문제는 40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고 네.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5, 6%가 있어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땡겨올 아. 거냐. 이게 관건이고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네,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박민식 후보하고의 그 이 황금 분할인데 네. 지금 박민식 후보가 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7, 막 19 이렇게. 네. 이 페이스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박민식 후보가 20몇이 얼마 전까지 나왔었거든. 얼마 25가 되면 굉장히 안 좀 되죠. 얼마 전까지만 다른 해도 문제인데. 박민식 후보가 20을 넘으면 위험해요. 아. 그러면 아주 그 근소한 석패할 차이. 수도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자칫하다가는. 진짜로.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최소화시켜서 누르는 게 네. 한동훈 후보로서는 관건이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최근에 하정우 후보가 며칠 연속 지금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 잘 이해 안 돼요. 거기서 늘어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굳이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해봤다고 한다면 지금의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던 민주당 표가 한동훈 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분석을 해서 오히려 저도 그런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이의 네. 이동성은 굉장히 낮은데. 아니 그게 부산 시민들이 네. 우리는
그 정치를 노상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마치 또 그 전재수를 뽑는 사람은 하정우를 또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시장은 전재수를 선호하는데 특히 북갑 주민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이 마음에 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잡으려고 지금 김어준 방송에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 노래도 자체가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네. 뭐라 그럴까 지금 지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래 부른 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자꾸 뭘 시키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바로 오빠예요. 아. 오빠도 시켜서 했다고 네. 자기가 네. 말을 해놓고 네. 저기서 또 노래를 부르고 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물론 대중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가는 네. 건 좋지만 또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화적이면서도 품격이 있기를 또 바라는 그렇죠. 네.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네. 이 선거에서 지금 거의 그 만약에 누군가가 3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양쪽에 그 박형준 후보와 박민식 박민식, 후보를 예. 세워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상당히 응원의 메시지를 네, 보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아닌지 더 표를 얻어가지고 네. 결국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이 못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상황까지도 상정하고 가서 지지와 응원을 보낸 것인지 요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가 아주 짠물 보수 우파가 있겠지만 지금 그 탄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또는 그 지금 어떤 그 국민의힘 행태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런 보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진보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보수 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으로 내려가야 한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박민식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볼 때 네. 올라간다 그래서 25에서 30이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어저께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응원 덕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어떤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어제 그런 장면에 스스로를 노출시켰는지 저는 그런 점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반자살 그냥 이건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 박민식 후보의 전략은 네. 그냥 한동훈 후보 끌어안고 지는 선거로 가겠다. 그래야 내 미래가 여기서 있다.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승리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최대한 자기 지지층을 지켜가지고 지더라도 한동훈이랑 함께 져야 그다음에 내 미래가 있다. 이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선거가 안 돼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 하정우 후보가 뉴스공장에 나간 거는 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선거 초반이라면 이해가 돼요. 바이럴 마케팅을 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막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심을 정하지 못한 5% 네. 이걸 잡아야 되고 설령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으로 갔다 한들 그 사람들은 민주당원은 아니에요. 네. 북구에서 전재수를 지지했지만 민주당원은 아닌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연성 지지층. 근데 뉴스공장 나가는 게 그런 분들의 표심 돌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하정우는 납득이 안 정치에 됩니다. 대해서는 아직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거기 세 번은 나가야 된다고 누군가가 또 얘기했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저렇게 전략 공천을 해서 네. 대통령 수석을 하던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렇죠. 누구 한 명을 딱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을. 네.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아니 뭐 일설에는 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문가가 내려갔다고는 해요. 아니 보좌진들은 가 있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 저 선거를 책임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김영진 의원 지금 다른 데 많이 다녀요. 그거 아니라는 저기 얘기인데. 상주하면서 저 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김영진 의원이 만약에 붙어 선거를 했다면 저렇게 선거를 할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부산에서 재선 의원까지 한 뭐 박재호 의원이라든지 뭐 또 누구지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최인호 의원은 공기업 사장을 하셨기 맞다. 때문에 사장을 어렵고 못해. 박재호 의원도 계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네.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 궁금해지는데 네. 지난번에 그 업스테이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슈가 안 돼서 네, 조용해지긴 네. 했는데 네. 그 갑자기 그게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그 부분이 어찌됐든 업스테이지가 지금 최종 그 3인방에 올라간 겁니다. 낙찰됐죠. 이제 정책 거기에 이제 그 시행업체로 그러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결정은 네, 안 넘버 됐는데. 3까지 네. 올라가고 2차 업체로 올라. 네. 두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네. NC 소프트를 떨어뜨리고 업스테이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아마 하정우 수석이 수석을 그만둔 직후인가 뭐 해가지고 금융위로부터 네. 5,600억이 훨씬 넘는 5,660억인가 네. 어쨌든 그 펀드를 받은 겁니다. 네. 네. 펀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과연 그 내부에서는 네. 그 회사가 하정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리고 그걸 기획한 사람 그러니까 하정우가 직접 뭐 그거를 정부 부처가 했지만 네. 정부 부처가 AI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렇죠. AI 하면 하정우 아닌가? 그렇죠. 하정우가 네. AI 수석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아. 이거는 대장동 AI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네. 갑자기 이 하정우에 대한 선거 지지라든지 당 차원의 네. 그런 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어떤 그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운동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업스테이지가 왜 생각이 났을까? 아, 네. 그러니까요. 응. 하여튼 뭐 지금 북각 토론회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김어준 방송 2차례 왜 나갔냐, 거기 가서 코치 받았냐라는 질문을 하정우 후보에게 했고, 하정우 후보가 당황하면서 시민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민들이요? 시민 아니, 어떤 시민들이 그 길 나가라고 그래? 저는 저것도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딜 나가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렇지. 받아쳤어야죠. 그렇지. 어디 나가고 안 나가고 내 자유다, 내 판단이고. 맞네. 어떤 시민? 그러니까 하정우는 네. 꼭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 아 그래, 저런 말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싶네. 저거는 네. 굉장히 네. 의타적으로 보여. 뭔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뭐야. 네.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인데 네. 저런 네. 일련의 태도는 국회의원을 할 만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방증 왜 아닐까요? 욕심을 부렸을까? 그리고 이 같은 토론회에서요, 한동훈 후보가 왜 선거 공보물에 전재수 사진을 넣었느냐. 그거 재밌어 진짜. 자기는 뒷모습.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시켰대? 그게 파격이다. AI는 파격이다. 뒤에 내 얼굴 많다. 아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가 맘인데. 공범을 첫 장을 어떻게 만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은 왜 가족들이 네. 그 당신 저 당의 홈페이지에 네. 그렇게 그렇지. 무슨 지도부 비방하고 맞아. 당신 찬양하는 그 기사를 올렸냐 거꾸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아니 우리 아니, 박원석 의원님 모셨어야 돼. 나한테 TV 토론 전략 코치를 받았어야 돼. 돈 좀 쓰시지.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가실 수 있는데. 참.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즉석적인 즉답의 어떤 좀 그런 건데 이게 순발력이 떨어질 예, 수밖에 순발력이 없죠. 정치 안 해본 사람이니까. 맞아요. 조금 어릴 수밖에 한동훈 후보하고 없는데. 비교가 되겠어요. 맞아요. 또 한동훈 후보는 이런 근데 경험이 토론할 많다 보니까. 때 예. 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전략상 필요할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강한 것 같은 사람이 당하는 거면 동정심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 하정우 후보는 지금 약간 본인을 더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한동훈하고 박민식이 네. 단계로 엄청 치열하게 싸웠다. 저건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박민식 후보가 삭발 이후에 이렇게 제가 쇼츠 올린 거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계? 찍으면서 가니까 당원 당원 게시판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는 문제를 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시원하게 뭔가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네. 끝까지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게 교훈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특히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당권파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배지를 달고 오더라도 좀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좀 해소를 해야지 이대로 그냥 뭉개고 가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은. 언론 보도에서 본 건데 네. 장해찬 씨인가? 네.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이름으로 비판한 게 그 한동훈이 지금 정치인 한동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지금 네. 프로세스를 지금 뭐 하고는 예 감당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장혜찬 씨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근데 뭐 장해찬 씨가 여기와 관련한 뭐는 없어요. 지금 뭐 형사 된 지금 아니요 뭐 장혜찬이 요번에 네, 뭐 하셨나요? 제가 네. 그건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오늘 아마 좀 있으면 이게 이제 각 진영에서 쇼츠로 일단 다 그러겠네요. 나오겠지. 서로가 이제 네, 다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보면 돼, 이제 그것만. 배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